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BH 후기형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거는 제네시스 BH 정기형이죠. 정기형과 후기형의 어떤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기형과 후기형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지 이게 정기형과 후기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트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제네시스 BH380 VIP 로얄 VIP 패키지 마찬가지로 이 차는 2011년 후기형 VIP 로얄 마찬가지로 로얄의 VIP 패키지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전 차주가 휠을 저걸로 했습니다. DH 휠을 썼는데 원래는 마찬가지로 꽃휠입니다. 원래 들어간 게 꽃휠인데 DH 휠을 쓴 게 색다른 점이죠.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자동 개폐,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광활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광활하죠. 광활하고 당연히 달라진 점은 이쪽 휠이 달라졌. 뭡니까? 리어 램프가 달라졌죠. 보시죠 한번. 리어 램프를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이제 이 굴곡이 없었죠. 직선으로 돼가지고 이제 촘촘히 박힌 LED 그랜저 TG에서 볼만한 비슷한 그 LED 테일 램프가 박혀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면발광이 섞인 그런 테일, 이거는 이제 촘촘히 박혀 있는 그 LED와 이렇게 면발광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엠블럼도 커졌죠. 달라진 점은 바로 엠블럼이 좀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뭐 사이드 라인이라든지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는 동일합니다. 전반부에 있는 엠블럼도 커졌고요. 가장 다른 점이 이쪽 그릴이죠. 그릴에 이렇게 네모나게 SCC 컨트롤이 센서가 있었는데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죠. 이건 없는 모델이 아닙니다. 이것도 SCC가 있지만 그 SCC 레이더가 이쪽 이 아래에 지금 와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포그램프가 있고요. 그렇죠? 대신에 전방 카메라는 없어졌어요. 사실 전방 카메라는 큰 기능이 없어요. 출발할 때 이제 앞에 뭐 이렇게 낮은 이제 차가 뭐 높으면 사실 그게 필요로 하지만 차가 뭐 그다지 높은 SUV가 아닌 승용차이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술로 인해서 지저분하기만 하고 사실 뭐 만족도가 크지 않아서 삭제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있는 옵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크래치는 여전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스크래치가 여전하고 이제 좀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죠. 자, 이 가장 높은 트림에 장착되는 풀 LED 헤드램프가 가장 다른 점이죠. 정기형과는 마찬가지로 많이 보셨죠? 이 형태의 헤드램프는 바로 K9 1세대 모델에도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풀 LED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큰 차이점 바로 MPI 엔진과 GDI 엔진이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IC 6단에서 ZF 6단으로 바뀌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기존의 3.3 MPI 엔진 같은 경우는 마력이
262마력, 3.8은 291마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각각 3.3, 3.8을 표방하지만 3.3 엔진은 3362cc인가 그렇고요. 3.8은 3770대 cc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40cc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이게 사실은 3.3과 3.8 차이는 보호와 스트로크를 늘린 거죠.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는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동일한 레이아웃이죠. 다만 기존의 MPI 엔진은 이제 MPI 그 3.8 람다 엔진이라고 적혀 있죠. 람다 엔진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당시 V6 이렇게 V6 3.8인가 적혀 있던 것 같고 이 엔진은 GDI 엔진 K9과 동일한 엔진이고 K9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본차에 들어간 GDI 엔진은 이제 3.8 336마력인가요? 예, 336마력이고 3.3에는 300마력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MPI 엔진에 비해서 약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출력은. 재밌는 거는 3.3이나 3.8이나 GDI나 MPI 공이 연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순간적인 가속력이나 아니면 뭔가 뭐랄까 그 일상 주행에서 특히 시내 주행 같은 데서 힘을 때때로 쓰거나 이렇게 저속에서 RPM 올려야 할 때는 오히려 3.3보다는 3.8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차도 잘 나가고 사실 3.3은 조금 힘에 붙이는 경향이 있죠. 특히 고속 주행에서는. 그래서 실현비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각에서 제가 이제 우려했던 바와 또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GDI 엔진 단점, 지금 뭐 연비가 나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유지가 힘들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연비 면에서는 그닥 뭐랄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미션이겠죠. 미션이 8단과 6단. 현재는 이 차는 파워텍의 8단 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기형이 낫다. 왜냐? MPI 엔진은 말 그대로 돈 들어갈 일이 없다. 뭐 굳이 이제 둘 다 자연흡기지만 직분사가 아닌 간접분사 방식이고 뭐 카본이 쌓일 우려도 없고 관리도 편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팩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질감, 감성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기형을 택했지만 이제 이 후기형을 타다 보니까 내가 전기형을 타면서 느끼지 못했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건 미션 문제랑 아마 미션의 어떤 궁합일 수도 있지만 현대차 마찬가지 이 당시에 나온 현대차는 다 비슷하긴 하지만 엔진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만 커지고 실질적으로 차가 반응 속도는 느립니다. 엔진은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는 엑셀 밟음과 동시에 차가 나갈 수 있는 직관적인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게 만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반면에 현대차는 굉음만 나고 차는 나가질 않죠. 그렇죠. 소리만 납니다. 특히 이 MPI 엔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반면에 본차 같은 경우는 GD 엔진이 탑재된 후기형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더 좋다는 얘기죠. 엑셀을 밟으면 조금 더 차가 더 반응이 좀 좋고 더 나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현대차가 그 방음은 MVH는 잘하죠. MVH는 잘하기 때문에
진짜 정차 시에 자세히 들으면 어디 실내 조명 공간 들으면 이제 고압 펌프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리긴 해요. GD 엔진 특유의 갤갤갤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이외에서는 어떠한 제가 이제 그 마찬가지로 BMW N20 엔진에서 경험했던 그 고압 펌프 소리보다는 현저하게 소리가 낮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뭐랄까 지대 엔진이 또 지대 엔진이 좋은 건 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엔진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또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스티어링 휠 핸들링 감각입니다. 이 핸들링 감성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진짜 과거에 같은 MDPS지만 이 초창기 정경의 MDPS는 정말 너무 이거 이 제네시스의 어떤 그런 다른 점이 보완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경 같은 경우는 정말 특히 고속에는 휙휙 돌아가죠.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지극히 가볍고 반응이 어떤 차와 나의 어떤 전혀 그 혼연일체가 아닌 뭐 어떻게 정말 정실줄 놓고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형보다는 훨씬 핸들링이 좋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들링이 무거워졌어요. 뭐 무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피드백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특히 고속에서 안정성이 더해졌죠. 그래서 지대 엔진이 그런 이제 후경의 장점이 그렇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약간 뭐랄까 직진으로 가다 약간 옆으로 가는 느낌. 원래 현대차의 고질병이죠. 그게 조금 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윌 얼라이먼트를 좀 자주 봐줘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비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지대 엔진이 나쁘다고 하지만 차이도 없고 특히 3.3과 3.8 사이에는 연비차가 더더욱 없고 세금도 이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50% 풀로 받으면 뭐 세금 부분에서도 더 이상 뭐 그쵸 뭐 자동차세도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GDI 후경으로 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후경으로 가고 그 다음에 3.8로 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차가 이 덩치에 걸맞는 건 결국에는 3.8이다. 3.8을 위해서 나온 거다. 그렇다고 5.0은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보시면 가죽 감싸기는 동일하고요. 로얄 트림의 VIP 패키지. 이 로얄 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일반 트림이랑 다른 점이 바로 여기가 우드 그레인이냐 아니면 가죽 감싸기느냐, 가죽으로 감싸기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하이패스가 들어있는 사이드 미러 똑같고 위에 무드램프, 그 다음에 선루프도 사이즈가 같습니다. 조수석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지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제가 리뷰를 했던 전기 모델은 이제 DRS 옵션이 있었는데 이 차는 DRS 옵션은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SCC 보시면 SCC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전기 같은 경우 제가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이 DRS 모젠 풀 패키지지만 본차는 이제 그냥 내비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어설프죠. 이게 이쪽 버튼들은 다 알루미늄인데 이 내비는 생뚱맞게 다 검정색 플라스틱입니다. 버튼도 이게 좀 이질감이 있죠. 하려면 좀 제대로 맞춰서 나오던가 아니면 다른 차랑 뭔가 호환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단점은 있죠. 이질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순정 내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리 안내양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그런 이제 지시사항, 뭐 공지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좀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것도 있고요. 호환성이 좋죠. 그런 점이 있고 가장 달라진 점은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할배 느낌의 우드 그레인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죽과 우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옆에 있는 이 버튼, 리어 커튼,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있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보시면 전자석 오토, 업, 오토, 다운 스위치가 있습니다. 밑엔 제네시스를 이렇게 발광이 들어오고 이렇게 옆에 이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개폐가 되는 점 참 편리하고요. 보시면 트렁크 개폐 버튼, G6 버튼도 있습니다. G6 버튼이 있는 게 좀 오래된 차들의 특징이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6 버튼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이 이거죠. 에코 P 버튼, 에코 버튼이 있습니다. 연료 절감할 수 있는 에코 버튼이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 동일한 반면에 VSM 오프, VDC 오프도 있고, 오프 온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레인 디스턴스 워닝 시스템이라 가지고 차선 보조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고, 대신에 AFLS는 버튼이 없어요. AFLS는 오토 포커스 렌즈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앞에 장애물이나 뭐랄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헤드램프의 전고 좌우가 조절이 되는 장치인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냥 세팅이 돼서 그냥 상시로 어느로 돼 있게 세팅이 돼 있고, 대신에 그 전방 카메라 버튼은 본 차량은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RS와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석 모니터, 리어 모니터가 빠져 있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오도 렉시콘 오디오로 동일하고요. 자, 보시면 동일하게 로얄 패키지는 뭐랄까 6 버튼이죠. 조수석.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보시면 보이나요? 저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 텔레스코픽 전동식 텔레스코픽 버튼이 있고요. 가장 달라진 점은 후경 이렇게 칼라 LCD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이거네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주행시간, 평균연비, 순간연비, 경제운전한 에코 버튼 켜져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평균속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버튼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열선 또는 통풍. 참고로 제네시스 통풍 시스템은 상당히 시원한 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통풍, 열선, 주차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이건 이온 클러스터 있죠. 공기 청정기 기능이 있고요. 이제 스포츠냐 아니면 일반 댐퍼로 가느냐, 에어 서스펜션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높이 차가 올라가는 거를 표시를 해주고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 움직이죠. 올라갔죠. 또 이걸 한번 눌러주면 노멀로 되면서 차가 내려오죠. 이렇게 잘 못 느끼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고, 컵홀더는 동일합니다. 무난해요. 참고로 좀 아쉬운 점은 전경보다 뭔가 다르게 뭔가 살짝 달라지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의 원가 절감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재질 같은 것도 살짝 이런 재질 같은 것도 다른 것 같고,
이게 같은 우레탄과 고무인데 좀 달라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확실히 레자죠. 레자 고무를, 레자 가죽을 썼고, 이것도 뭔가 예전에 우레탄이 이건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 같고요. 이거는 여전히 우레탄이긴 한데, 뭔가 이런 질감들도 조금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뭔가 점검이 된 것 같고, 센터 콘솔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제 USB 아이포드, 뭐 aux, 뭐 12V가 하나 있고, 앞에도 12V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키 꼽는 거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LED 등이 이렇게 테일램프가 들어오면 상당히 이쁩니다. 면발광이 있고, 그쵸, 촘촘히 바뀌는 LED가 있고요. 상당히 다르죠, 느낌이. 자, 뒷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좌석의 제네시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거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뭐 저 송풍구가 두 개가 있는 건 당연한데, 각각 사이드에도 또 하나씩 있습니다. 아우디가 이런 걸 참 잘하죠. A6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공조기는 2존이긴 하지만 4존처럼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에도 송풍구가 있고, 기존의 트레디셔널하게 센터에도 뒤쪽 송풍구가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광활하죠. 자리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왜냐? 이게 이지 액세스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보시면 그치 3쿠션입니다. 헤드레스트도 3쿠션이고, 이제 앞으로 버튼 누르면 컵홀더가 나오고요. 보시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의자가 버튼으로 이제 전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거리를 가거나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뭔가 좀 편히 가려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편합니다. 생각보다 이 기능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 뒷좌석도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의자 두 개로 분리가 돼서 작동을 하고요. 참고로 뒷자리는 이제 열선만 있습니다. 열선만 있고, 앞에 좌석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버튼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뒤에 커튼, 지금 전원을 꺼서 들어오진 엔진 시동을 꺼서 안 들어오는데 커튼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버튼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DMB라든지 어떤 오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볼륨이라든지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 전기형 같은 경우 제가 촬영했던 차는 이제 요거 뒤에 리어 모니터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편하고 볼만한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저 모니터를 보아야 되는 불편함이 꽤 멀죠. 모니터 지금 요즘 나온 모니터에 비해서 좀 작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기 불편하죠. 사실 뭐 유명무실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누가 DMB 보나요? DMB 보지도 않죠. 보지도 않고, 리어 모니터가 있어도 잘 보지도 않는데, 그것다 음악을 그걸 조절해서 뭐랄까 그 음악을 듣는데 모니터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드로이드를 뭐 굳이 보지 않는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하죠. 차라리 뭐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여기 이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쵸,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테더링을 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열면 작은 수납판이 나오고, 또 이제 12V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참고로 이 뒷좌석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열리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스키스로도 열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세 명이 앉아서 올라오고,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좀 내려갑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잡이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트위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뭐 굉장히 컴퓨터다.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저 스위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선은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뒷자리에 어떤 그 조명은 이렇게 하나 2구로 되어 있고요. 큰 특징은 없습니다. 자, 확실히 다른 중형차를 타다가 대형차를 타면 차가 꽤 널찍하다, 꽤 크고, 이게 앞자리에서는 모르지만 이 뒷자리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넓다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에쿠스를 타면 에쿠스가 이보다 크죠. 근데 뭐 당연히 중형차를 타다가 그랜저만 타다가 제네시스만 오더라도 확실히 차가 크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제네시스를 타다가 에쿠스를 간다?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에쿠스도 마찬가지로 3.8 엔진이 스타트죠. 그렇기 때문에 뭐 3.8 엔진의 제네시스를 탑재되어 있는 건 그만큼 비슷한 덩치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에쿠스도 3.8보다는 4.6이 더 차를 몰기엔 용이하지만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어마무시하죠. 3.8이 주력입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3.8이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크 안테나가 있고요. 자, 그릴 동일하고 전반적으로 앞모습은 이 LED 램프를 빼고는 뭐 형상도 동일합니다. 뒤에 있던 그 테일 램프 가장 큰 차이점이죠, 외관으로서. 자, 이로써 외관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